이준석 퀴즈라고 불리던 국민의힘의 박민영 대변인, 당 대변인 신분으로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강하게 쓴소리를 하면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죠. 그런데 앞으로 대통령 곁에서 직접 쓴소리를 하겠다 하면서 용산 대통령실의 청년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사실이 어제 알려졌습니다. 이런 박민영 대변인의 용산행을 두고는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배신자라는 비난도 나왔어요. 저희가 오늘 화제의 인물입니다. 박민영 대변인을 직접 연결해서 당사자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연결해보죠. 박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통령실로 출근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광복절 다음 날부터. 네, 맞습니다. 어제 뉴스 듣고 저도 좀 놀라긴 했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전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아니, 언제 어떻게 제안받으신 거예요? 저도 사실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었다가 지난 주말에 네. 대통령께서 휴가를 끝나고 돌아오셔서 바로 컨펌을 해주셨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주말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말에.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전화하고 뭐 그러신 건 아니고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박민영 대변인이 어느 순간부터 메시지가 살짝 바뀌었다. 대통령을 네. 강하게 비판하던 분이 갑자기 옹호하는 발언하길래 좀 희한하다 했는데 그때 이미 대통령실 제안 받고 나서 메시지 바꾸신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전적으로 오해입니다. 사실 제가 오히려 이 청년보호자역대 인수위에 들어갈 때부터 약간 이준석 대표와 가까워서 좀 꺼리는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을 정도로 좀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더욱 증폭되는 가운데 사실 저에게 미리 컨택을 해서 그럴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과거부터 늘 이 어떤 경선이 끝나면 선정된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등의 그런 선당 후사를 제가 스스로 실천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역시 이 당에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징계 개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징계가 개시가 됐을 때는 또 당원 당규상 또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맥락에서 이 당위와 현실이 부딪혔을 때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당과 대통령이 함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우리가 우선시해야 될 대원칙이 아닌가 이제 그런 기조로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고요. 이제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또 해주셨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정부 탓을 대통령이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 하셨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네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청년이 박 대변인만 계시는 것도 아닌데 그동안 이렇게 센 쓴소리를 했던, 그러니까 직격탄을 많이 네. 날렸던 대변인을 왜 대통령실에서 그것도 기존에 없었던 자리를 만들어가면서 영입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청년보좌역 때부터 많은 콘텐츠들을 기획하고 이제 예. 그런 걸 통해서 기여를 했다라는 점을 인정을 해주신 거고요. 예. 제가 59초 쇼츠나 아이야 윤석열 같은 것들 이준석 대표와 함께 콜라보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대통령실에 또 필요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정책 PR이나 메시지 관리 쪽에서 좀 활약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데서 이제 저를 추천해 주신 분들이 많았다. 홍보, 메시지 관리 이런 쪽? 네, 맞습니다. 예, 라고 예.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대통령실이 변화와 쇄신의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이제 그 시작으로서 좀 대통령께 최초로 쓴소리를 했던 어떤 당의 구성원을 영입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쓴소리맨의 상징처럼 된 박민영 대변인의 영입, 이게 의미가 있겠다. 이제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군요. 네, 저는 쓴소리를 하기도 했지만 거의 제 메시지의 대부분은 어떤 정보를 또 보조하고 어떤 민주당과의 어떤 정쟁에 있어서 또 이제 제가 힘을 보태드리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왔었으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박민영 대변인님 좀 불편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 지지층 갈라치기 일환으로 용산행 제안한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네.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이미 그런 메시지를 그러니까 대통령 최후에는 대통령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낼 때부터 사실 이미 좀 저에 대해서는 비토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지층에서 저를 영입 영향은 당연히 있겠으나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갈라치기가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 자체가 이미 타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 안에서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꺼이 수락을 하게 됐습니다.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준석에 대한 배신이다, 배신자, 막 이런 이야기 온라인상에서 보셨죠? 그런 글들 올라오는 거. 예,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좀 아프진 않으세요? 솔직히 속상한 게 사실입니다. 아까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서도 좀 선을 긋는 것처럼 나가는데 음, 저는 뭐 이준석 대표의 아직도 좀 안타까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어, 이게 제가 이 징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의 어떤 절차상에 정당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 확실한 것은 그게 어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혹은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었고요. 음, 제가 과거에 그 경선 후보들을 적극 지지했지만 실제 후보가 경선됐을 때는 또 그쪽으로 바로 지지를 했었던 것처럼 음, 당에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저와 함께 이 메시지의 궤를 같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지만 또 이제 상황이 변했을 때 제가 우선시하는 가치를 또 따라야 한다. 이제 음. 그런 저의 대원칙을 네, 지켰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어제 페이스북에다 글 쓰셨더라고요. 배신자라는 표현은 충성하는 이들의 언어다. 단 한 번도 나는 사람에 충성한 적이 없다. 이거는 음, 윤석열 총장 말이기도 했잖아요. 예. 그죠? 생각하고 굳이 쓰신 거예요? 굳이 인용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사실 그만한 또 표현이 없더라고요. 어, 근데 아마 저한테는 서운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원희룡 지사 예비 후보 경선 캠프에서 있었다가 네. 윤석열 후보가 되자마자 대통령께서 바로 지지를 또 했었고요. 또 유승민 예비 후보 지난 지선 경선에서도 경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김은혜 후보를 지원 사격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행보들을 봤을 때 이제 그 기존에 저를 응원해 주셨던 분들이 항상 실망하시는 모습들을 또 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음, 조금 더 이 경선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느냐. 이제 그때부터 그런 좀 비판들을 들어왔었는데요. 근데 저는 당은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 박 대변인 소식을 듣고 SNS에 올렸더라고요. 충성을 요구한 적이 없으니 충성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충성을 받지 않았으니 배신도 아닙니다. 단 하나의 지시도 내린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대변인 직함이지만 그곳의 근무 환경은 다를 겁니다. 젊음이란 자유의 몸이 아니면 행복할 수가 없는데 잘 헤쳐나가기 바란다. 해갖고 저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게 뭔 소린가 했더니 행복할 수 없다. 온라인 네. 용어예요. 행복할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일단 있는 그대로의 진심을 좀 말씀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이준석 대표와 일할 때 저도 많이 좋았습니다. 실제 자유롭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이 무한 자유, 무한 책임을 늘 강조를 하시니까요. 근데 어, 아무래도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처럼 자유롭게 어떤 SNS를 활용해서 메시지를 내기도 어려울 것이고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쓴소리를 하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의 부침이 있을 수가 있죠. 이제 그런 면에 대해서 어떤 우려와 격려를 해주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다만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이 이준석 대표와 저는 방향성은 같지만 약간 방법론에서 궤를 달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저는 음, 자유 속에서도 좀 질서를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좀 어른들과 좀 조율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또 중시하기 때문에 어. 선거 때도 안에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안에서의 역할, 그러니까 안에서 내부적으로 조용히 쓴소리하는 또 그런 역할들을 또 감안을 하셔서 이번에 또 예. 불러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율 속에서도 질서를 중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준석 대표는 다르다는 얘기는 그럼 자율 속에서 뭐 질서, 어른들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은 좀 부족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제가 굳이 짚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사실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어,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엔 이성적인 사람이 있고 감성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소위 싸가지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음, 것들을 우리가 좀 비이성적이다,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그런 분들까지 포섭하는 게 좀 전 진정으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행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어, 그런 면에서 어쨌거나 이 불편한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어, 고민해 볼 지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싸가지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 당내 어른들 사이에서 이준석 대표를 놓고. 저한테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고, 대대적으로 계속 나왔던 이야기였으니까요. 어, 임승호 전 대변인도
해당 주제로 칼럼을 알겠습니다. 쓰기도 했었고요. 네. 예.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서는 두 분의 시각이 달랐다는 거군요. 예. 네, 맞습니다. 그 쓴소리를 많이 하겠다 이제 들어가서 그런 포부를 네네. 밝히셨던데 지금 딱 출근하면은 그럼 가장 먼저 어떤 쓴소리를 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좀 대변인실의 메시지를 좀 같이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음. 쓴소리라는 게 뭐 꼭 대통령께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선거 캠프 때도 어떤 뭐 메시지가 충분히 검수되지 못하고 나간다든가 정책 같은 것들, 특히 청년 관련된 정책이 좀 청년 당사자의 감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로 좀 설익은 채로 나갔을 때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해왔었거든요. 그런 게 일종의 쓴소리라고 할 수 음. 있겠습니다. 지금도 이번에 수해 상황에서도 예. 조금 메시지에 좀 불협화음들이 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게 가장 시급할 것 같습니다. 지금 수해 상황에서 대통령실 메시지 혼선이 있었다 하셨는데 대표적인 게 네. 뭐냐면 어제 나갔던 카드 뉴스입니다. 잠깐 화면 좀 띄워 예. 주시겠어요?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요 카드 뉴스를 대통령실에서 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집중호우 침수 피해 지역 현장 점검. 국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라는 글자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들이 그 신림동 반지하 사망 사고 현장을 이렇게 바깥에서 창문으로 네. 이렇게 넘겨보고 있는 요 장면이에요. 예예. 요 카드 뉴스를 놓고 굳이 참사 현장을 홍보에 이용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좀 비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저 홍보는? 저도 많이 아쉬웠습니다. 사실 이게 선거 때도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뭐 어떤 트위터에 올라왔던 몇몇 사진들이 좀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비판에 직면한 적이 있었거든요. 빈 근데 뭐 모니터, 빈 종이 사진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해외 맞습니다. 순방 때. 네. 그래서 이게 저는 메이킹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음. 그런 게 약간 핀트가 어긋났을 때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음. 좀 그런 부분들을 또 제가 또 많이 저에게 조언을 구하신다면 네, 저도 한 번쯤은 검수를 하고 좀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바깥에서 대통령실의 그 뭐 홍보라든지 이런 거 돌아가는 거 보면서는 몇 점이나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어 제가 몇 점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그래서 5점 만점에 4점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3점 이하군요. 좀 국민들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으로는 그런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폭우 당시 대통령 행보를 놓고도 어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야당에서는 맹렬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폰트롤 타워냐." 아니 청와대에 계속 사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뭐 비 오는데 폰으로 그러니까 전화로 지시한 게 이게 이 100년 만에 비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뭐 이런 지적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썩 매끄러운 그런 어떤 뭐 진행 과정은 아니었다라는 데 동의를 하거든요. 음. 그런데 좀 아무래도 좀 정쟁을 위한 그런 수단이 돼 버리는 순간 좀 비판의 의도도 변질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저 이동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직은 새집 냄새가 빠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겪은 시행착오를 마치 용산 이전 그 자체가 문제였다라는 식으로 또 공격을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은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와 음. 별개로 이제 국민들께서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예. 저희가 충분히 어떤 사전적인 사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성을 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이 죄송이라는 표현을 또 사용을 하면서 또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셨잖아요. 저는 죄송한 그런 마음이다. 것들 어제 그 표현이요. 예, 예. 맞습니다. 저는 그런 낮은 자세로의 가른 노력들이 이제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뭐 지금 새집 냄새가 빠지지 않는 걸 감안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출범 100 일이거든요. 100 네. 일이면은 체제 잡히고 새집 냄새를 이미 뺐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예. 뭐 100년 만에 큰 비도 큰 비지만 이보다 더한 재난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 대 네. 대통령이 어떻게 움직이셨던 건가? 뭐 이런 국민들은 이런 불안한 마음 가지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약간 집권 초기부터 좀 너무 많은 개혁 과제들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생각은 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 이전도 사실 큰 이슈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지금 나오는 것도 사실 학제 개편도 그 일환이고 뭐 등록금부터 뭐 노동 이슈부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좀 인기 유지에 급급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게 문제였다면 저희는 너무 인기를 신경 쓰지 않고 좀 해야 될 일을 좀 너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 이제 이런 데서 국민들께서 이제 감점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근데 이번에 재난 때 폰으로 지시한 거하고 인기 행보 인기 생각하지 않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 같은데. 임기 초에 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얘기. 네, 악재들이 겹쳤다. 그 지점에서 예.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알겠습니다. 지점에서 또 갈무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예. 시행착오를 이제 끝내고 네, 앞으로 나아가야죠. 이런 쓴소리를 좀 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걸 텐데, 근데 지금 네. 박 대변인님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한 30초 남았는데요. 네네네. 뭐냐면 과거에 극우 일베에서 쓰는 표현을 온라인에 혹시 쓰신 거 아니냐? 뭐 이런 네네네. 논란이 밤새도록 그 닉네임이 박민영 대변인 닉네임 아니냐? 요런 예. 논란들이 밤사이 있었습니다. 입장을 주시죠. 네네. 30초 남았습니다. 뭐 이게 실명이 나오지 않는 커뮤니티의 과거의 글을 가지고 일단은 뭐 문제 제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제가 과거에 좀 그런 계정들을 좀 가족끼리 어릴 때부터 공유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2살 터울 동생이 이제 몇몇 게시글을 작성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전해 듣고 좀 삭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네, 그 외에 사실 뭐 너무 낭설들도 많아서 제가 일일이 다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